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거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서 총론은 건너뛰고요. 우리 경제론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82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2쪽. 앞으로 이제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를 이렇게 해서 수투감을 수업을 진행할 건데, 수투감 수업할 때는요, 다른 파트랑은 좀 다르게 미리 보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항상 파트가 시작이 될 때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한 4쪽, 5쪽 정도, 4P에서 5P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돼 있고, 마지막에 경기 변동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한번 읽고 공부를 시작하시면요, 좀 큰 그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부터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전체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판 보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은 유량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 두 번째는 이제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고요. 사전적. 세 번째는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듣습니다. 유량이라는 건 일자의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그리고 사전적 개념은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구매한 게 아니고 구매하려고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유효 수요라는 것은 구매 의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수요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여러분들 10개를 산다, 100개를 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 동안에 10개를 사는지, 얼마 동안에 100개를 파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개념을 뭐라 부른다? 유량. 그리고 수요 공급은 구매한 거, 판매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 판매하고자 하는 거. 결과적으로 아직 사기 전, 팔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세 번째, 단순히 사고 싶다만 해서는 절대로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매력까지를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수요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 싶다는 잠재 수요야. 구매력 가지고 사고 싶다 해야지 진짜 살 수 있는 실질적 수요라고 해서 이걸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무슨 개념? 유량. 구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 사전적. 의사와 구매력까지를 갖춘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을 합시다. 유량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유효 수요입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죠.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법칙이라고 하거든. 무조건 PQ의 관계를 가지는 게 법칙이에요. PQ. P는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근데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가격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Q는 퀀티티예요. 퀀티티는 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한번 꺼내볼래요. 이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 꺼냈어요? PQ 해봐요. 이게 뭐예요? 가격. 가격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뭐라 그랬죠? 임대료. 이거는 뭐? 양. 자, PQ. 이게 PQ인데 Q 뒤에다가 D를 쓰면 양은 양인데 수요량이라 그래요. P 대 S를 쓰면 양은 양인데 공급량이라고 하고. 자, 그럼 우리가 배우셔야 될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는데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는데요.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고 나발이고 법칙은 무조건 PQ예요. 무조건 PQ예요, 법칙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가격이. 양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인데 제가 아까 수요와 공급은 사후적 개념이랬어요? 사전적 개념이랬어요? 사전적. 그럼 구매한 거야? 구매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거지. 판매한 거야? 판매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거. 자,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적게 살려고 하고요. 가격이 싸져야 많이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반비례로 움직여요. 반비례로 움직이는 것을 갖다 우리는 한 글자로 역이라고 부른다. 역. 역을 부호로는 마이너스라고 부르고 얘를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게 가격이고 요게 양일 때 쌀 때는 제일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싸지면 제일 적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단어들은 동의어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반비례, 역, 마이너스, 우하향. 근데 공급자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두 번 할 거예요, 두 번. 미리 보기 한번 하고, 제대로 한번 보고.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자들은 많이 팔고 싶어 한대요. 가격이 싸지면 적게 팔고 싶어 한대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같은 방향. 한 글자로는 정, 부호로 표시하면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상향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상향은 뭐냐면,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가격이 쌀 때는 제일 적게 팔지만 비싸지면 더 많이 팔더라.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죠?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겠냐고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인하되면 수요량은 증가. 근데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 가격 공급량은 비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이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모르면요. 뒤에 가서 상당히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세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 됐고 자, 문제 하나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이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합니까?가 문제가 나왔어요. 잠깐만 대답하지 마. 옆 사람 듣고 눈치챌 수가 있어서 그래. 대답하지 마. 일단 2% 증가, 2% 감소. 그 다음 8% 증가, 8% 감소. 그 다음 4% 증가. 제발 잘 보세요. 아직은 저한테 수요 가격 탄력성을 지난주에 공식 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배우진 않았으니까 틀려도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려도 좋긴 한데 안 틀렸으면 좋겠는 부분이 제가 있어서 그래요. 안 틀렸으면 좋겠는 부분이. 자 보세요. 가격이 4% 뭐 됐다 그랬죠? 인상. 가격 밑에 있는 놈이잖아. 인상됐다. 맞아요? 근데 탄력성을 바로 줘버려. 2. 이런 문제야. 그때 위에 있는 누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를 물은 문제라고. 자 그럼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지금 뭐 됐지? 인상됐지? 수요량은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왜 감소해야 되죠? 법칙이에요. 이게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이 감소된다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 법칙을 대답 못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 법칙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1번,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이 감소되는 건 수요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1, 3, 5가 날아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1타 3피라고 얘기를 해요. 1타 3피. 그러니까 수요 법칙만 알았는데 지문 3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4, 2 얼마죠? 8. 8%가 감소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인데? 4번인데 8%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왜 8%는 한 개도 안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8% 있어 없어? 여기도 8%가 있어요. 그 8%는요 2개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잘못해버리냐면 8%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버려요. 4, 2, 8. 8% 찾는 거지. 3번에 있지. 체크해요. 그 시험장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8%가 4번에도 있었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안점은 8% 있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법칙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요 법칙은 이렇게 하라 그랬고 공급 법칙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안 하면 안 돼, 이게. 왜 안 하면 안 되냐면,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야지 맞고요. 가격이 하락해야지 수요량이 증가돼야지. PQ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공급 법칙은 안 그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이때 왜 그래요? 그럼 법칙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설득시켜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여러분들 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하는 사람 많거든.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나중에 후회봐 소용이 없어. 막 나한테 울며 불며 매달려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나라 내가 한다고. 자 7번 보세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정말 중요한 테마를 하나 배우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대료 규제예요. 물론 임대료 규제만 중요한 건 아니고 분양가 규제도 중요합니다. 분양가 규제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같은 거예요. 사실은 느낌으로 보면. 임대료 규제가 제가 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가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근데 정부가 이 7천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까서 야씨 6천까지만 받아. 이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럼 제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져 싸져? 항상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가격이 싸져.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임대료나 가격은 같은 논점으로 접근하기로 했으니까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물을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가 뭐 한다고요? 하락한다고요. 그럼 수요는 뭐 하죠? 증가돼요. 왜 증가되죠? 법칙이에요. 법칙이 가격이 싸지면 수량이 증가된다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공급도 나와요. 여기서는. 자,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랬지? 공급이 뭐 되죠? 감소돼요.
왜 그렇죠?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공급 법칙은요, 같은 방향 움직여야 돼요. 가격이 싸지잖아요? 공급량 감소돼야 돼요. 가격이 싸지면 수량은 증가돼야 되는데, 공급 법칙은 비례관계라서 가격이 싸지면 공급은 감소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고,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고, 우리는 이걸 네 글자로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초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됐기 때문에 하고 이제 넘어가요. 다음 진도로. 넘어가면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쫓아와요. 쫓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임대료가 규제되면 임대료 하락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각각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의 없대요. 개론 선생이 성의가 없이 말이야. 어? 아니 법칙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왜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증가되고 왜 가격이 싸지면 공급이 감소되는지를 얘기해줘야지 법칙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의가 없는 건가요? 그 사람 머리가 성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걸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법칙을 잘 이해 못하시면요, 나중에 가격이 싸졌을 때, 가격이 비쌌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셔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알거든요. 아는 걸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알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모든 감각기관을 다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이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 있는 게 표현이 안 될 때는 수요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서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법칙 이거 반비례거든. 이게 가격이 위에 양이거든. PQ니까. 자, 대답해봐.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뭐하고?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은 증가.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공급법칙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근데 제가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락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락하는 거.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은 뭐야 돼? 증가해야 돼. 수요법칙은 반비례니까. 근데 공급법칙은 같은 방향이잖아.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뭐야 돼? 감소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임대료가 규제되면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요는 왜 증가되고 공급은 왜 감소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면 선생님 그거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손도 하면서 어떻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칙과?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증가되는데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은 감소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지만 가격 공급량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칙 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내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시간 보세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재화의 가격입니다. 해당재화의 가격. 가격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아까도 자꾸 강조합니다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곡선상 점의 이동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실래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합니다. 맞나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럼 다음에 칠판 보세요. 곡선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곡선상에서 점만 움직이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량의 변화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저하의 뭐고 일단 가격이고 곡선을 벗어나서 안 벗어나서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요. 해당재와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해당재와 가격 이외.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인데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우측 가면 증가고요. 좌측 가면 감소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항상 제가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그건 지난주에 했었죠. 예. 우측 가면 뭐라고요? 증가, 좌측 가면 감소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자, 칠판 보세요. 아파트라고 하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 지금 보고 있나요? 예. 대답하세요.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뭐죠? 아니죠.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해당 재화가 이제 아파트로 정해졌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 이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 왜 했냐면, 자, 가격 예상이나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은요. 보완재 가격은 가격이란 단어가 떠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예요. 자, 왜 얘들은 수요의 변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 예상.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이에요, 예상. 뭐라고? 예상.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이 안 변했어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럼 지금 가격이 싸 보이거든. 그럼 수요량이 증가돼.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만 해도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해. 이해하셨어요? 예상은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 하나 더 할게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제가 그냥 가격이랬어요. 해당자와의 가격이랬어요. 자, 잘 들어요. 아파트 가격은 5억으로 가만히 있어요. 내게 아파트거든. 근데 빌라 가격이 5억 하던 게 6억으로 올랐어.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오른 거야. 맞아요? 내 거 가격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아파트 가격 가만히 있어. 그러면 사람이 빌라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고 아파트 사러 오겠지.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그냥 가격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나와도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무슨 가격? 해당자와 가격. 그럼 제가 정해드릴게요. 한 번 더 정해드릴게요. 이번엔 오피스텔. 오피스텔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뭐죠? 오피스텔 가격이에요. 오피스텔 수요를 바꾸는 원인은 오피스텔 가격 이외. 이렇게 하는 거고. 가격이 떠도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뭐가 붙으면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런 게 붙어버리면 가격이 떠도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인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예상 때문이고 하나는 해당자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로 바꿀게. 자, 우리 적어도 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질문에는 아파트 수요 곡선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일단 적어도 여러분들 뭐가 나서는 되냐면요. 아파트 가격이 나서는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보내지도 않고 우측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무엇을 변화시킨 요인으로서? 수요량을 변화시킨 요인으로서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시킨 요인이에요. 절대로 곡선 자체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가는 것은 수요량이다, 수요다. 수요고, 얘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얘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잘 보세요. 그러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맛보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곡선은 우상향이에요. 공급곡선은 뭐라고?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이지만 공급곡선은 우상향이야. 자,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뭘까요? 해당자와의 가격.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상 점의 이동.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곡선을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 자, 그런데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뭘까요? 그러면 해당자와 가격 이외. 어떻게 움직일 건데? 곡선 자체가 움직일 건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측 가면 뭐고? 증가고. 맞아요? 좌측 가면 뭐고? 감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언더스탠? 네,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게 칠판 지우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칠판 지우개가 우하향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수요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 자,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 해당자와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해당자와의 뭐가 변해서?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 수요가 증가. 오른쪽은 무조건 증가. 이렇게 가면 수요가 감소. 다시.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무슨 곡선인데? 공급 곡선인데. 자, 잘 봐. 이것은 무엇의 변화? 공급 양의 변화. 해당자와의 가격의 변해서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거 맞나요? 이거는 무엇의 변화? 공급의 변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의 증가. 이거는 공급의 감소. 우측은 무조건. 자체가 무조건.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는 수요량과 수요 중에서 누굴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공급량과 공급 중에서 누굴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맞추셨어요.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해당자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량과 수요는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한다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과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 그래서 무수히 많습니다. 얘네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한번 나보시죠. 조금 빨리 할 거예요. 빨리 하고 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다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도 할만하다. 이것도 수요 공급 할만해요. 안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할만해. 계산 문제도 막 풀어 나중에. 자,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제가 부동성, 부증성 이런 거 할 시간 아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집중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됐어. 부동성, 부증성 나중에도 돼.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제목을 잡겠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 자, 잘 봐야 돼요. 자, 수요 변화 요인은 일단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 요인이 나와야 될 거고요. 곡선 자체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해당자와 가격 이외,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 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첫 번째는 소득이요. 두 번째는 선호도요. 세 번째는 인구. 네 번째는 가격 예상이요. 다섯 번째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요. 여섯 번째는 금리요. 일곱 번째는 공적 규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돼.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수요 증가 요인을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수요 증가 요인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요 감소 요인도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같이 공부해버리게 되면 좀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증가 요인을 확실하게 좀 기억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감소 요인으로 공부하는 공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수요가 증가될지. 소득이 뭐하면 거의 다 대부분 증가하시면 돼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고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떨어져야 돼. 금리는 많은 게 좋고 떨어지는 게 인하, 금리 인하.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아.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지금 7개 중에 5개를 한 거야. 소득이 증가되고 선호도가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고 가격 예상은요. 자, 잘 들어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지 현 시점에서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칠판에 써놔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뉴스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값이 100원이 오른대요. 자, 그럼 지금 휘발유 가면 가격이 같아달라. 같아. 오늘 자정 0시부터. 그러면 사람들은 가격이 말 것이라고 예상하죠? 오를 거라고 예상하죠? 지금 비싸요, 싸요? 싸요. 기름 넣으러 가야 안 가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요, 현실 시험에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근데 뉴스 보니까요, 오늘 자정 0시부터 정부가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대. 유가 보조금을 갖다가. 그래서 세금을 좀 까주기로 했대. 그래서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100원이 떨어질 거래. 자정 0시부터. 기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내일부터 넣어야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가격을 비싸 보이게 만들어요.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싸야지 사요? 비싸야지 사요? 싸게 만들려고 그러면요, 오를 거라고 예상만 해주면 돼요. 오를 거라고 예상해주면 지금 가격이 싸져요. 그럼 수요가 증가됩니다.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이 비싸져요. 수요가 감소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뭐 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킨다?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배운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할게요. 대체재 보완제에 대해 뭐가 떴어요? 가격. 내 거 뒤에 수요가 떴어요. 가수예요, 가수. 근데 가수가 뜨면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줘야 돼. 그래야지 같은 방향으로 내 거 수요가 증가돼. 보완제는 반대 방향이라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줘야 돼. 그래야지 반대 방향으로 내 거 수요가 증가돼.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재는 방향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증가하면 얘도 상승이야. 보완제는 방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증가하려고 그러면 얘는 하락해줘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려고 그러면 가격이 무엇 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요인 7개를 갖다가 제가 툭 치면 툭 한번 얘기해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보충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한번 대답해봐요. 자, 수요 증가 요인 7개. 소득? 좋아요. 선호도? 인구? 가격이 말 거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은 상승. 그래야지 같은 방향으로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 가격? 그래야지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됩니다. 금리는 인하, 규제는 완화. 이게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속도를 붙여서 좀 빨리 해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스 안에다가 한 6개, 7개 때려다 넣고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문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돼야 돼. 딱 지문 보고 자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보고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3개네. 4개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읽자마자 증가, 감소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 시험장 가서 그 문제 풀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 증가였나? 감소였나 이거? 헷갈리네. 이건 증가였나? 이건 감소였나? 그러면요. 그 민법 10개씩, 15개씩 못 풀고 나와야 돼요, 시험장을 하다. 아시겠어요? 이왕 공부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수요 증가 요인 7개 한번 해봅시다. 자,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인구, 증가, 선호도, 증가, 소득, 증가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예, 이번에는 공급 증가 요인 살짝 봐드릴게요. 똑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래요. 공급 변화 요인. 자, 공급 변화 요인도 한 7개 정도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나서 이제 교재 미리 보기 한번 제가 봐드리고 수업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기 그 3시에 멘토링 데이라고 있어요. 멘토링 데이. 예.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남아서 원래 그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해드립니다. 못하게 하시면 좋고 이렇게 강의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듣고 그다음에 뭐 수업 방향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좀 듣고 그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방향도 좀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반응이 별로면 안 하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사실 좀 귀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학원 한번 살려보자. 그다음에 우리 메가랜드를 한번 잘 키워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혹시 그 3시에 참석하고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커피 사드릴게. 내가 진짜 내가 사줘. 진짜 손 들어봐 다시 들고 계셔. 오케이. 예. 그 정도. 현석이랑 미용실 가야 돼? 내가 지금 미용실한테 밀린 거야 내가? 오케이. 아무튼 할 거래? 아니야 미용실 가. 노쇼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예약해놨습니다. 가고 어떤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뭐 다른 쌤들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좀 괜찮으면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을 것 같긴 하니까 남아서 커피 한 잔 하고 와도 되고 하고 가셔도 되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이게 이제 노량진 학원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멘토링 데이 어떤 쌤 언제 잡혀 있는지 자꾸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언제든지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상담하기 싫으신 분들은 사인만 받고 가도 돼. 기념 촬영만 하고 가도 되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돌발 퀴즈 한번 낼까? 돌발 퀴즈 나갑니다. 마칠 때 나갑니다. 마칠 때 공부 안 한다. 마칠 때. 자, 공급 변화 요인. 자, 공급 변화 요인은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 제일 먼저 떠요. 생산 요소 가격. 두 번째는 생산 기술. 세 번째는 매도자 숫자, 판매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예상.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 보완제 가격.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공적 규제입니다. 자, 10번 한번 보실래요? 이 중에서도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해당자와 가격 이외 요인이 나야 될 것이고 공급의 증가 요인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란 말이 뜨는데 요거 좀 중요한 단어라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생산 요소 가격 시작. 생산 요소라는 게 사실은 생산에 3요소가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고 여기다가 경영을 추가하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서 생산의 4요소가 되거든요. 어쨌든 토지에 대한 가격을 지대라고 하고요. 노동에 대한 가격을 임금이라고 하고요. 자본에 대한 가격을 이자라고 그래요. 됐고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은요.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그래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생산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생각되시면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에 넣으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토지 가격 나오게 됩니다. 토지는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대표적인 생산 원가 맞습니까? 원자재 가격 나온 적도 있어요. 건축 자재값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는지 아세요? 시멘트 가격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쉬면 뭐가 나는지 아세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으로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들 느낌상 아파트 짓는데 주택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되시면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에 넣으시면 된다고. 이게 상승할 때 공급이 증가될까요?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될까요? 하락할 때. 생산비가 적게 들어야지. 맞아요? 기술은 발달하면 퇴보하면. 발달하면. 그리고 빵집이 많은 게 빵 공급이 잘 돼요. 빵집이 별로 없는 게 빵 공급이 잘 돼요. 매도 자수가 증가해야 돼요. 금리는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지문에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지문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자, 저 요거 대답하세요. 가격의 수요량은 비례로 움직여요? 반비례로 움직여요? 반비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격의 공급량은 비례로 움직여요? 반비례로 움직여요? 비례로 움직이죠. 맞죠? 네, 그래서 지문에 가격이 돼 있으면 수요하고 공급하고는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대체재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보완재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와 이게.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요 무조건 얘네 셋은 무조건 수요하고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수요하고 뭐다? 반대다 정도 인지만 하시면 되고요.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누구 쪽만 신경 쓴다? 수요 쪽만. 공급은 혹시 안 나오겠지만 혹시 나오면 수요하고는 뭐다? 반대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이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번 살짝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꾸 질문 들어와. 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킬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보세요. 그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냐면 기존 공급자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존 공급자. 그럼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수요자야, 공급자야? 공급자지. 다시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수요자야, 공급자야? 공급자. 근데 여러분들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팔아 안 팔아? 안 팔죠. 모르고 내놨어. 그럼 어떡해? 걷어들여. 공급자들은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요 공급을 감소시켜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팔아 안 팔아? 팔아야지. 지금 팔아야지. 맞죠? 공급이 증가되는 겁니다. 공급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만든다라고 느낌만 있으면 되는데 시험에 나와야 말이지. 안 나와. 그러니까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수요 쪽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급은 반대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느끼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험 보세요. 제가 1, 2, 3, 4, 5, 6, 7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1번, 2번은 고유라고 그릴 거예요. 4번, 5번은 반대라고 할 거고요. 6, 7은 동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고유가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유는요. 소득과 선호도나 인구는요. 수요만 변화시켜요.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반대로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매도 도전은요. 공급만 변화시켜요.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1번은 별로 수요 쪽은 별로 안 중요한데 공급 쪽에 이 1, 2번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으로 시작되는 이종 세트. 자, 따라해봐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얘들은 누구는 변화시키지 않고 수요는 변화시키지 않고 누구만? 공급만 변화시킨다. 다시 한 번 더. 왼쪽은 뭐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 오른쪽이 중요해서 그래. 여기서는.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 기술은 누구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그래서 고유 요인이 됩니다. 공급만 변화시키는 고유 요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 쪽은 누구 쪽만 잘 기억하셨다가 수요 쪽. 공급은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반대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고 금리나 공적 규제는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돼요.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을 짓는 사람들도 돈을 빌리거든요. 금리 떨어지면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좋아요.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공급자 둘 다 좋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생산비, 생산 기술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킨다는 거.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수요 쪽만 잘 기억하셨다가 공급은 뒤집어서 기억하신다는 거. 금리와 공적 규제는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칠판 계속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균형이요. 자, 잘 봐. 균형인데, 균형을 보기 전에 우리 초과 수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럼 초과 수요가 뭔지부터 공개를 합니다. 초과 수요부터 먼저 하지 뭐. 초과 수요는요,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을 초과 수요라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100이고 100이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균형이라 그래요. 근데 120이고 100이면 초과 수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수요가 뭐한 거죠, 지금? 증가한 거예요. 맞아? 근데 수요 가만히 있는데 초과 수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급이 감소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초과 수요인가? 이것도 초과 수요인가? 자, 그럼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자, 한번 해보세요. 수요가 뭐 돼도 되고, 증가돼도 되고. 맞아요?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이 뭐 돼도 된다? 감소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조건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중개업소에 앉아 계신데 누가 와서 물어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고 있죠? 라고 물으면요.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고 있죠? 라고 물으면요. 초과 수요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100%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고 있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초과 수요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과 수요가 뭐죠?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요. 수요 뭐? 증가, 공급 뭐? 감소. 또는입니까? 엔드입니까? 또는입니다. 또는. 수요 증가돼도 초과 수요가 되기도 하고 공급이 감소돼도 초과 수요가 되기도 하고 둘 중에 한 개만 충족해도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럼 두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뭐 또는 뭐?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두 가지 시작. 수요 증가 또는 한번 해볼까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네 글자로 뭐라 부르고? 초과 수요라고 부르고. 초과 수요 만드는 방법 알겠습니까? 초과 수요 만들어 주세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그때는 가격이 많다? 상승.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입에서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에? 초과 수요 만들어 주세요. 그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럼 초과 공급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써보죠. 시간도 많은데 써보죠. 초과 공급.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게 초과 공급인데. 자, 100은요, 균형이거든요. 근데, 120은 초과 공급이에요. 근데 공급이 가만히 있는데 초과 공급이 되는 방법이 있나 없나? 있어요. 수요가 감소돼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요, 수요가 뭐 돼도 되고, 감소돼도 되고, 공급이 증가돼도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수요가 뭐 돼도, 감소돼도, 또는입니다. 또는 공급이 뭐 돼도 증가돼도 초과 공급은 발생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때는 가격이 반드시 말 거다,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합니까? 예.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합니까? 예.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합니까?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요, 시작.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제 입에서 수요 증가 나오면 가격 상승해야 돼요. 수요 증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또 그래요. 쌤, 아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고 하지 않았나? 예, 맞아요. 근데 방금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 상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아까는 반비례고 지금 비례 아닌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조했던 게 PQ예요. QP가 아니에요. PQ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맞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법칙은 누가 먼저 나와야 돼?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 수요가 먼저 나오면 안 돼. 공급이 먼저 나오면 안 돼. 법칙은요,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법칙이 P와 Q의 관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노량진에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다 몰라. 식별도 안 돼. 아는지 모르는 식별도 안 돼. 멀쩡하게 옆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점잖게 생겼어요. 근데 몰라. 법칙이 P와 Q의 관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법칙이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해요. 초과 수요거든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초과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초과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초과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꼴랑 총 4개인데 2개밖에 안 돼. 2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요하고 공급하고 방향이 반대로 가야지 가격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이유는 하나는 초과 수요고 하나는 초과 공급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괜찮아요. 천천히 합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상승합니까? 초과 수요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하는데 왜 하락합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요,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요. 초과 수요일 때 가격이요, 초과 공급일 때 가격이요.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초과 뭐 해야 됩니까? 초과 그게 되려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한 몸이 되어서 막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초과 뭐가 돼야 되고? 수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그러면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수요, 공급이 어쨌든 반대로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지 가격은 수요 증가의 공급 감소는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가격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질 않아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줘야지 어쨌든 가격은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른다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해줘야지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돼줘야지 가격이 하락한다니까. 그러면 자, 대답 한번 더 해볼까? 수요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돼 버리면 가격을 알아 몰라? 몰라. 상승할지 하락할지 몰라.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돼 버리면 가격이 상승할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돼 버리면 가격은 뭐 할 거고? 무조건 상승이지 뭐.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돼 버리면 가격은 무조건 뭐지? 하락이지.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시간 보세요.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자, 보세요. 우하향은 수요 곡선, 우상향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수요, 공급, 균형. 혹시 지난주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수업을 좀 동영상으로 듣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수요 곡선 맞나요? 이게 수요 곡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하향이니까 수요 곡선인지 알았지. 맞아요? 자, 시간 보세요. 증가는 좌측가요, 우측가요? 우측가고, 감소는 좌측가고.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수요 증가라고 써볼게. 수요 증가. 자, 그럼 요 수요 곡선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얘가 여기로 갈 거니까. 자, 대답하세요. 가격 뭐하고? 상승. 양은? 증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 양 증가됩니다. 예. 수요 감소되면 이렇게 갑니다.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럼 그래프 보고 얘기하세요.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고,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입니다. 공급 증가면 이렇게. 이게 공급 맞습니까? 이게 공급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상향이니까. 증가는 좌측 가고 감소는 우측 가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알고 계셔요? 예. 공급이 증가되면 이렇게 갑니다. 가격 뭐? 하락에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이렇게 갑니다. 가격 상승에 양 감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격과 양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수요 증가되고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무엇과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격과 양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은 신경 쓰지 마. 양은. 왜냐면, 자 보세요. 수요 증가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공급 증가 보이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밥 먹는 손, 오른쪽. 오케이? 예. 자, 수요 증가 오른쪽. 공급 증가도 오른쪽. 그럼 수요 증가고, 공급 증가고, 나발이고. 증가는 무조건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거 확실하네. 양은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도 양은 뭐? 증가. 공급 증가도 양은 뭐? 증가. 양 신경 쓰지 말라니까. 증가 뜨면 무조건 증가. 오케이? 근데, 일로 한번 보세요. 수요 감소. 왼쪽. 맞잖아. 공급 감소. 왼쪽. 그러면 수요 감소고 공급 감소고 나발이고 왼쪽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하지? 양은 감소됩니다. 오케이? 양은 신경 쓰지 마. 자, 그럼 양부터 얘기해봐. 수요 증가, 양. 수요 감소, 양. 틀리기 어렵다, 이거. 이거 틀리기 엄청 어려워요. 공급 증가, 양. 증가, 공급 감소, 양. 감소. 그럼 가격만 대로 신경 쓰면 되는데, 가격이요. 했다, 방금.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가격 하락시키려 그러면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러니까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되는 이유를 갖다가 이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되고 양이 증가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감소되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 증가 그러면 뭐 그래프 물론 그래도 되긴 한데 가격 상승에 양 증가, 수요 감소 그러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상승에 양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긴 한데 와 나중에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개만 제가 해드릴게요. 한 개만.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볼 때가 왔어요. 수요 공급이,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됐대요. 근데 공급도 증가됐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때 가격 거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대답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정말 그럼 알 수 없으면 정답인가? 알 수 없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양은 증가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알 수 없고 양만 증가됩니다. 자, 근데 혹시 수요 증가가 있고 공급 증가가 있고 수요 증가가 있고 공급 증가가 있고 수요 증가가 있고 공급 증가가 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큰 경우가 있고 공급 증가가 더 큰 경우가 있고 이 두 개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요. 일단은 뭔 말인지 몰라도 좋은데 크다면 있을 때는 큰 것만 딱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클 때는 수요 증가만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수요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승하고 양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가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공급 증가가 더 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공급 증가만 보면 돼요. 가격은 뭐 되고 하락하고 양은 뭐 된다? 증가된다. 근데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이 나와요. 같다면. 그러면 가격은 불변하고 양이 증가됩니다. 요거 갖다가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원래 가격 모른다, 양 증가된다가 답인데 수요 증가 클 때는 상승 증가, 공급 증가 클 때는 하락 증가, 같을 때는 불변 증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건 느끼셔야 돼요. 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되면 가격 모르고 양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수요 증가가 클 때는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할 때는 가격이 말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을 때는 가격이 말 수도 있어서 불변할 수도 있어서 가격은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고 얘기했던 거다. 그래서 최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가 원래 답인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보면서 얘기하셔도 돼. 보면서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있다. OX. 그러니까 왜 모르냐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있어서 가격은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시험 나올 때는 몰라로 안 나오고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얘기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다. 이게 모른다는 얘기야. 표정 안 좋다. 괜히 했다, 괜히 했어. 괜히 했다, 씨. 안 할 걸, 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씨, 안 하려다가 했는데, 씨, 괜히 했다. 자,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와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던 그 유명한 개론 11번 문제입니다. 개론 11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11번. 이번에 이의 신청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이제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아마 한 개 차이로 걸리는 분들이 폭동이 나겠죠, 진짜. 무서워. 폭동이 날 겁니다. 지금 그 학원에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점이나 한 개 차이로 이렇게 1차에서 걸려 계신 분들이 공부도 못하고. 확실히, 아싸라게 여러분들처럼 지금 점수 차이는 많이 나버리든지. 응?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개 차이 나시는 분들은 공부도 못하고, 마음도 못 잡고, 그렇다고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합격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기분 좋고, 어떤 날은 기분 안 좋고, 어떤 날은 될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다 좋을 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막 그렇게 된다니까. 더 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지금은요.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면, 1차 시험에서 마지막에 5개를 찍었어. 찍었는데, 시험지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야. 몇 번을 체크했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몇 개가 모자라냐면
점수 채점을 해보니까 2개가 모자라. 마지막에 5개 찍었는데. 뭐 찍은지 시험지 체크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뭐 찍었는지 모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경우수를 넣어봤겠어? 안 넣어봤겠어? 넣어봤겠지.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격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가 마지막에 5개를 밀었는데 뭘 찍은지 모르겠어요. 1번 밀었으면 합격이고 2번 밀었으면 불합격이에요. 3번 밀었으면 합격이고 4번 밀었으면 불합격이고 5번 밀었으면 불합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만 묻나? 다 물어. 아, 내가 마지막에 5개를 찍었는데 1번 밀었으면 불합격이고 2번 밀었으면 불합격이고 3번 밀었으면 합격이고 4번 밀었으면 불합격이고 5번 밀었으면 불합격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삶이 이게 온전치를 안 한 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려고 그러면 조금 남게 합격하는 게 좋고 아예 불합격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래도 새로 마음 잡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정말 이거 사람 피말리는 짓입니다. 어쨌든 일주일 정도 뒤에는 어쨌든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뭐 제 느낌에는 개론 하나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2차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론은 하나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 가요. 보통. 행정심판.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가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진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행정심판 가서 받아들여졌는데 예를 들면 뭐 내년 8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년 8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독서실을 빼요. 합격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행정심판까지는 좀 너무 험난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만하게 이번에 1차 뭐 한 2개, 2차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근데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1개 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의 신청은요 이 자료가 튼튼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합격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면 이상한 것들도 막 받아줘요. 신청이 약간 덜 된 것들도 막 받아줘요.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돼. 근데 받아줘. 반대로 정말 틀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청이 이게 저한테 자꾸 이제 쌤이 문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 제 힘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공부해도 되잖아, 그죠? 우리는 뭐 한 개 차이가 아니니까 편하게 공부하시고 혹시 이제 한 개 차이나 딱점이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개론 11번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얘기는 좀 해야 됩니다. 완전 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완전 탄력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선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수평. 암기할 때 이렇게 한번 나온 게 보세요. 완전 탄력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이 나오죠, 그죠? 네.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가 수직선이 나와요, 수직.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고? 수평이고. 수평은 수직 몰라? 수직 몰라? 진짜. 완전 탄력은 기울기가 수평.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가 수직. 이거 지울게. 완탄일 때는 기울기가 완비일 때는 기울기가 자, 잘 봐요. 수요가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증가되었대.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 이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거랑 다시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 이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수요가 증가됐다. 자,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 맞아요? 증가되면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까지. 얘가 수요 곡선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하향이니까. 증가되면 왼쪽, 오른쪽. 자, 보고 대답하세요. 이거 지난주 연습했어요. 가격은 뭐하고? 불변해요. 불변해요. 양은요? 증가됩니다. 언더스탠? 예, 이번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수요가 증가된다. 자, 보세요. 이게 수요 맞습니까? 이 수요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하향이니까. 증가되면 좌측, 우측. 이렇게 갈까요? 맞아요? 예, 그럼 보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이에요. 양은 뭐하고? 불변합니다. 양 불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가격 불변해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무조건 양 불변이에요. 무조건 뭐? 양 불변. 그러니까 완탄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이고 가격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그러면 자, 대답하세요. 지금 완전 탄력이라고 그랬지? 뭐 불변 해놓고
가격 불변해놓고 수요가 뭐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되지 않겠나?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무조건 뭐 불변이고 양 불변이고 수요가 뭐 있으니 증가했으니 가격은 상승하지 않겠나? 요 생각하시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오래 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보세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아니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지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증가된다고 나와야 되냐면 공급이 증가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럼 뭐 쥐가 증가되고 나버리고 무조건 뭐 불변이지. 가격 불변이지.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하게 잘못 낸 건 맞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내고 뭐 시급할까요 지금? 잘못 낸 건 아니고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내가 봤을 때 잘못 낸 건 맞는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균형이란 건 사실은 한 놈이 완탄이고 한 놈이 완배일 때 다른 한 놈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형식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문제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완탄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뭐만 증가 감소한다, 양만 증가 감소한다. 완배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양 불변, 뭐만 증가 감소한다, 가격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만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요까지 하고 제가 오늘 좀 마칠 거예요. 자 보세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어떻게? 가팔라. 자,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고?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자, 그럼 들어봐세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수직이 완전 비탄력. 요거는 뭐죠? 완전 탄력.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가는 거야. 완만해지는 거야.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예. 왜냐면 제가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보세요. 세로 축은 가격이었죠? 맞아요? 가로축은 양이었죠?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오케이? 예. 자, 근데 요렇게 변하는 것을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요. 요렇게 변하는 걸 가격이 덜 변한다 그래요. 요렇게 변하는 걸 양이 더 변한다 그래요. 요렇게 변하는 건 양이 덜 변한다 그래요. 자, 그럼 제가 물었을 때 가격 더, 가격 덜, 양 더, 양 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격 덜. 이렇게. 뭐 덜인지 얘기해야 돼. 그게 중요하니까. 탄력적이면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완만. 비탄력적이면 기울기 가팔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 하는 얘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집에 가시죠. 집에 가시. 그 멘토링 돼 있구나. 그럼 3시에 또 보죠. 자, 보세요. 그냥 이걸 원래 11월 달에 한 수업이 아니에요, 이 수업은요. 11월 달에 한 수업이 아닌데 내가 한번 일단 해드려 보려고. 이해하는 사람 하고 못하는 사람 못하겠지. 어려도 참아봐요. 알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잡아요. 세로 축은 가격이고요. 가로 축은 양입니다. 세로 축은 가격이고 가로 축은 양인데, 우하형하는 곡선은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 이때 수요가 증가됩니다. 뭐가 증가된다고?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증가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D-입니다. D-.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자, 그대로 쓸게. 자, 보세요. 뭐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면. 맞나요? 자,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된다. 자, 쓸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공급이 탄력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때 S1.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S2. 자, 따라해보세요. 일단 제발 한번 보세요. 이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맞냐고? 근데 공급이 탄력적이 되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다시. 공급이 탄력적이 되면 공급 곡선이 무슨 균형점을? 원래 균형점을 어떻게 지난다? 완만하게 지난다. 자, 요게 원래 균형점이에요. 이게 원래 균형점이에요. 이게 원래 균형점이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곡선인데? 공급 곡선인데, 공급이 뭐 하게 되면? 탄력적이 되면 공급 곡선이 무슨 균형점을?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이게 탄력이에요. 보겠어요? 자, 공급이 탄력적이란 말은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다시 무슨 곡선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내가 다 한다. 내가 완만하게 지난다. 결국에 내가 다 했다. 결국에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지금 보세요. 안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균형 보이세요?
새로운 균형점 보이세요? 가격 뭐였어요? 상승했어요. 원래 균형점보다 가격 상승했지. 양은 뭐였어요? 증가했어요. 한 개도 안 중요해, 이거는요. 이거는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해봐. 전과 비교해봐. 가격 상승했어, 안 상승했어? 상승을 했는데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더 상승했어, 덜 상승했어? 이게 그 유명한 가격 덜이에요. 가격 덜. 양은요, 원래 이만큼 증가했었어야 돼. 맞죠? 근데 탄력적인 말하면 양이 원래보다 덜 증가했어, 더 증가했어? 더 증가했어.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뭐하면 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변하고 덜 변하고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부터 탄력, 완만의 성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요게 요렇게 되는 게 탄력이에요. 맞나?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여기부터 요까지가 궁극곡선이에요.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요까지. 자, 궁극곡선이 탄력적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 보고 있나? 키가 커져, 작아져요? 보라고. 커져, 작아져요? 옆으로는 커지지.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완만의 성질만 알면 돼. 완만의 성질은요, 가격이 더 변하고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비탄력적 보여드릴게요, 비탄력적. 시험 맨날 나온다, 이거 맨날 나옵니다, 이거. 자, 비탄력. 자, 한번 해볼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가파르게 지난다. 공급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가파르게 지난다. 이게 S2 비탄력이에요. 가격 상승했나요? 양 증가했나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맞아. 원래 균형점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하고 양도 증가했어요. 그것도 아니야, 또. 맞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비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 자, 비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그렇지, 더 상승하고. 오케이? 양은 덜 증가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일 때는 덜 더고, 비탄력적일 때는 더 덜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공부하시면 믿더라고, 진짜. 덜 이렇게 공부하더라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더 틀려버린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크게 변합니까? 더 작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둘 다 들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가격이 더 크게 변합니까? 더 작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왔다니까. 탄력적이면 가격이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작게. 봐요. 덜로 외우면 안 된다니까. 이게 덜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저 보세요. 탄력적인 것의 성질을 알고 계십니까? 아, 보고 있나 지금? 그럼 가격은 더 변해, 덜 변해? 덜 변해. 가격이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작게 변해. 가격 변동폭이 커, 작아? 탄력적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냐고요? 양이 더 변해, 덜 변해? 더 변해. 양이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크게 변해. 양은 더 크게 변하지. 다시 시작해요. 괜찮아요? 아씨, 발작 뛰었네. 그래, 쪽팔리네. 떼지 말 걸 그랬네. 자, 다시 점잖게 다시 할게요. 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자, 탄력적입니다. 가격부터 할게요, 가격부터. 가격은 더 변해, 덜 변해? 덜 변해. 가격 변동폭은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작게 변해. 가격 변동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하지만 탄력적일 때 양은요? 양은 가로예요, 가로. 양은 더 변해, 덜 변해? 더 변해. 양은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크게 변해. 양은 변동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비탄력 가볼게요, 비탄력. 보고 있나? 자, 가격 더 변해, 덜 변해? 더. 가격 변동폭은 더 크게, 더 작게? 더 크게. 가격 변동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근데 양은 더 변해, 덜 변해? 양은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작게. 양의 변동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탄력의 성질과 비탄력의 성질, 내가 물론 이제 수업할 때는 뭐 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탄력이 되었을 때 가격과 양의 변동폭의 성질과 비탄력이 되었을 때 가격과 양의 변동폭의 성질을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탄력 딱 보이거든. 가격은 덜 변하지. 이게 양이 더 변하고.
비탄력이 딱 보거든. 아, 이건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하지 하는 느낌을 갖고요. 시험에서 혹시 더 크게 더 작게를 물었을 때 변동폭이 큰지 작은지를 물었을 때도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더덜 이렇게 암기하셔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요까지가 어디냐면 82하고 80이 다 한 거고요. 그리고 83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82하고 83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84하고 85를 해야 되는데 84와 85는요. 미리 보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 탄력성들은 제가 지난 필수 공식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보기 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바로 우리 86조부터 부동산 수요응급 그러니까 한번 맛보기를 들어간 거야. 아시겠죠? 예, 86조부터 바로 진도를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그래서 수요응급하고 나면 중간에 또 다 건너뛰고 투자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진도 나가고 감정평가로 미리 보기 한번 하고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는 수요응급 투자 감정평가론의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도 다 한번 터치를 한번 일단 해드리겠다. 기본적인 터치는 해드리겠다. 그래서 수투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암기만 하면 되는 파트들을 붙여가지고 3월달, 4월달 모의고사에서 벌써 한 개론 50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힘들지만 잘 따라오시면 점수는 빨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고. 아,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과 량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시오. 가격 어떻게, 양 어떻게. 다시. 수요 증가, 공급 완탄. 그때 가격 어떻게, 양 어떻게. 가격 땡땡, 양 땡땡. 이렇게 두 글자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땡땡, 땡땡. 이렇게 해서 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 많으셨고, 멘토링 데이 3시에 보실 분들은 뵙고요. 그죠? 못 뵙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박수를 치기로 했으면 박수를 치는 걸로 통일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안 치는 걸로 통일했으면 안 치야지. 이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런 데로 갖고 내가 강의 못 했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앉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더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